19페이지 보면은 연습문제 1-1번이 있죠. 네, 그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볼게요. 1번부터 해볼게요. 쌤이 지금 fx가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한 상태에서 첫 번째가 fx하고 fy를 곱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다시 말해 ax랑 a의 y제곱이랑 곱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되지? 밑이 같을 때는 더한다 라고 해서 a의 x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f의 x 플러스 y라고 써져 있는 우변의 형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참이고, 2번은 fx랑 나누기 fy랑, 그죠? 그럼 얘는 a의 x제곱에서 a의 y제곱을 나눠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나눌 때는 지수끼리 뭐 하죠? 뺍니다. 그래서 얘는 fx 빼기 y랑 같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fx에다가 y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a의 x제곱에다가 y제곱을 하라는 의미랑 같고, 지수법칙에 의하면 지수끼리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래서 요것은 fxy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참인데,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fx 나누기 y. 자, 이걸 보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지수 자리에 a의 x 나누기 y가 지수 자리에 그대로 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치? 근데 우변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fx 빼기 fy를 뜻하는 거고, 얘는 a의 x 빼기 y, a의 미안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a의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 둘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마지막 5번. f의 ex 같은 경우는 f의 ex, 얘는 정의역 자리에 ex를 써라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요것은 fx에다가 제곱을 한 fx,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fx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제곱을 한다. 이 얘기는 ax에다가 제곱을 하라는 의미랑 같냐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아는지 여러분들 살짝 연습을 한번 시켜보려고 1-1번을 풀어보라고 얘기한 거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용어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여기서 A 곱하기 블라블라 해서 A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쌤이 이거를 n번 곱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거듭제곱한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용어 하나를 이제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쌤이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항상 수원에서 1번 문제로 나와요.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일단은 쌤이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8의 세제곱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8 요거 하고, 마지막 하나 세제곱근 루트 8 요거 하고, 요 세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기만 하면 지수는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8의 세제곱 되게 비슷해 보이죠? 특히 아마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을 엄청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요. 8의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8하고 다른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 쌤이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방정식이 존재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아, 이거는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x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들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8의 세제곱근, 다시 얘기합니다. 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을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있을까요? 승연,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겠죠,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3개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쌤이 그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요. 했더니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플러스 4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했더니 x는 2라는 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x는 여기에서 근해 공식 썼더니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더니 뭐 나와요? 루트 3? i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승현군 얘기해 주세요.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인가요? 그쵸?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알았지? 쌤이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몇 개라고? 3개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쌤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몇 개가 나오더라? 1개가 나오더라. 그럼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아 그럼 쌤 매번 나올 때마다 실근이 몇 개인지 인수분해 다 해가지고 구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제부터 이제 그거를 조금 약간 일반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시킬 건데요. 뭐냐면 나한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쌤이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정석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은 경우가 뭐로 나뉘어지냐면 요 n이라는 게 짝이냐 홀수냐로 기준이 나뉘어집니다. 짝이냐 홀수냐. 첫 번째 갑니다.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제곱근 그 다음 뭐 4제곱근 혹은 뭐 6제곱근 이렇게 물어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자, 그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n이 짝수일 때는 몇 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세요. 짝수일 때는. 그리고 홀수일 때는 요금 이 그래프 개형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물론 3중근을 0에서 가질 때의 모습인데 그냥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요. 이 정도 뭐 S자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0, 0. 짝수일 땐 이 그래프, 홀수일 땐 이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 A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 또 3개로 나뉘어집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 A가 0일 때는 여기다가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요. 교점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로. 지금 봤더니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죠. 근데 얘 볼까요? A가 양수면 몇 개? 1개. A가 0이어도 1개. A가 음수여도 1개.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럼 너네가 출제자야? 그래서 질문. 문제를 내야 돼? 이걸 내겠냐고 이걸 내겠냐고. 당연히 얘를 내야 되겠죠? 얘는 개수가 다 어떠니까? 다 똑같거든. 다 하나야. 그래서 이걸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아 나한테 만약에 홀수 제곱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린 그냥 무조건 몇 개라고 하면 된다? 1개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A가 양이랑 0이랑 음이냐? 상관없이. 됐죠? 그런데 짝수인 경우면 조금 신경을 쓰자. 양이면 2개, 0이면 하나, 음이면 없다 라고 여러분을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해해 볼까요? 8의 세제곱근입니다.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요. 홀수죠? 그럼 실수는 몇 개? 1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쌤은 지금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지 이 A의 n제곱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실수인 것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쌤이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얘요. 우린 요 단어, 용어만 구분할 줄 알면 얘는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제곱근 8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제곱근 8. 둘은 같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8의 세제곱근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뭐야? 라고 묻기보단 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그래서 쌤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이 실수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표현을 하자.
표현, 실수인 것만 표현을 하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x세제곱은 8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우린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8이 되는 그 x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8. 근데 이게 무엇이다? 얘가 2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있죠, 요거. 이 3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요렇게. 알았죠? 얘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3을 쓸 때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야 되고 이걸 읽는 방법이 뭐냐면 세제곱근 8이에요. 얘를 읽는 방법이. 알았지? 그래서 이 세제곱근 8도 2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걸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없나? 없죠? 없죠? 한번 가볼게요. 쌤이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16의 4제곱근. 민서 몇 개? 4개. 16의 4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벨라 몇 개? 2개. 16의 4제곱근, 4제곱근 짝수 16이니까 위, 그래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쌤이 여기에서 16의 4제곱근 16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얘야 얘. 어떤 걸 4제곱하면 16이 되죠? 서연, 어떤 걸 4제곱하면 16이 돼요? 그쵸? 근데 얘만 있나? 실수인 거 중에?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럼 그 마이너스 2는 똑같은 실수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치? 여기에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루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지수 끝이에요. 심플하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고 이게 1번 문제로 나오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쌤이 지금 설명한 게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전부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쌤은 지금 몇 번을 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또 알려줄 거예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만 얼른 눈팅으로 보고 진짜 계산 한번 해보러 갈게요. 지금 그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 해서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이고 M에는 2 이상의 정수일 때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거 눈으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정말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 대전제를 묻습니다. 대전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면 미시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정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려면 미시 양수이고 그 다음에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만 우리가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발 그 미시 음수인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서 네, 계산하는 방법도 이따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눈팅으로 얼른 보세요. mn이 1일 땐 루트를 씌우질 않죠. 그쵸? 그래서 2 이상.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죠? 루트가 그냥 있어 이거. 뭐가 생략이 된 거죠? 2가 생략이 된 거야. 3부터 씁니다. 3, 4 이렇게. 알았지? 네, 그거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봤나요? 괜찮나요?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뭐 어려운 게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것만 좀 요것만 잠깐 한번 봐볼까요? 네.
뭐 물론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쌤이 한번 해볼 건데 요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4하고 6을 봤을 때 뭐 할 수 있죠?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쌤이 몇 번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5번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 약분을 해서 그냥 루트 A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이거를 만약에 12제곱근이라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보세요. 여기는 4 혹은 여기는 2. 이 2가 12로 바뀌었다라는 건 6이 곱해졌다라는 소리라서 여기 루트 안의 값도 똑같이 6을 곱해서 18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있는 그 성질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그것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세제곱근 루트, 4제곱근 루트 A. 이제는 막 근이 막 2개고 3개고 4개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얘를 써먹으려고 하는 건 쌤이 지금 4번의 성질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4번.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곱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12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분리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걸 먼저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번부터 가볼게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음 대소를 비교해라. 누가 가장 큰지, 누가 가장 작은지 그걸 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수의 대소를 비교해라.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루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제곱근 루트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6제곱근 루트 6이 있습니다. 쌤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요게 있죠. 얘네가 사실 다 뭐 해버리면 같아져 버리면 안에 있는 밑이 가장 큰 놈이 큰 게 될 거고 가장 작은 게 작은 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쌤 여기서 질문. 우리 민서 6, 4, 3, 2거든요. 네. 맞추기 위해서는 뭘로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6, 4, 3, 2) 2, 6, 4를 6으로 어떻게 바꾸지? 이왕이면 약간 자연스러워 뚝뚝뚝 떨어지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2로 맞추면 되죠. 6, 4, 3, 2의 최소 공배수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 12 루트 유민 2의 몇 제곱? 6제곱. 유민 12제곱근 루트 3의 몇 제곱? 4. 유민 12제곱근 루트 5의 몇 제곱? 3. 유민 12제곱근 루트 6의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놓으면 누가 가장 큰 놈이고 누가 가장 작은 놈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죠? 가장 큰 놈이 뭘까요? 우리 승현, 여기서 가장 큰 놈 뭐예요? 옳지. 요게 이제 가장 큰 놈일 겁니다. 물론 답을 할 땐 얘를 써줘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가장 작은 놈은 뭐예요, 승현? 그렇죠. 얘가 가장 작은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맞춰라.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면서 자, 기본 문제 1-2번. 아마 여러분들이 센을 숙제로 풀다 보면 1-2번 같은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쌤이 한 번에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기본 문제 1-2번입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지금 루트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눈에 보이시나요? 일단 첫 번째 봐봐. 쌤 이렇게 써볼게. 3, 2가 있었던 거야. 3, 2. 그래서 나는 여기다 12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분모는 3, 4. 그래서 12제곱근 3, 2라고 해놓고 10이래. 3, 2라고 해놓고 10이래. 3, 2, 6. 그 다음에 3, 4, 12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갑니다. 6, 2, 12제곱근 루트 A. 그 다음에 3, 2, 6제곱근 루트 A.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거든요. 벨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1번의 답은 간단히. 자, 2번 볼게요.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 2하고 4니까
8제곱근 루트 A라고 쌤은 계속 얘기합니다. 8제곱근 루트 A라고 할게요. 8제곱근 루트 A. 그 다음 그 밑에는 6제곱근 루트 A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걔는 그냥 세제곱근 루트 A. 맞죠? 루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12제곱근 루트 A. 그 다음 또 12제곱근 루트 A. 그 다음 또 밑에는 8제곱근 루트 A.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지금 약분할 거 약분 슉슉 해버리면 얘 약분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얘도 약분 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쌤이 아까 말했죠. 연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근데 얘는 6이잖아. 근데 얘는 3이에요. 그럼 우리 민서 뭘로 바꾸는 게 좋아요? 3하고 6이면? 6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럼 민서가 얘기합니다. 6제곱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6제곱근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6제곱근 루트 하고서 여길 A분의 A 제곱이라고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돼?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 이거야. 된 거 맞죠?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지수의 확장.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을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출제자는 뭐에 대해서 묻는다고요? 대전제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수가 정수일 때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갔어요. 자연수만 지수 자리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A 이렇게 막 곱해서 쌤이 A 했는데 나 이거 지금 n번 곱했어. 그랬을 때 니네가 뭐라고 해? A의 n제곱 해서 몇 번 카운트가 가능한 그래서 자연수들만 넣었다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야, 저 지수 자리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야. 뭐? 지수에다 0을 넣어.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우리 서연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근데 이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쌤이 표현을 한다면 A의 5제곱 빼기 5제곱 해서 얘는 A의 0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내립니다. 아, A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를 확장시킬 거예요. 쌤은 지금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제곱일 땐 1이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쌤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우리가 쓴다면 A의 7제곱, A의 5제곱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수 법칙으로 쌤이 표현을 하자면 A의 5제곱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될 거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말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냐면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 제발. 쌤 이거 100번을 얘기를 해도 너네 선배들이 맨날 까먹어.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 지수가 음수이면 뒤집어. 지수가 음수이면 뒤집어. 지수가 음수이면 뒤집으라고. 알았지? 지수가 음수이면 뒤집어. 지수가 음수이면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가볼게요. 우리 승현이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가요? 27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제는 저렇게 지수 자리 음수가 나오면 얘를 가리고 세제곱을 먼저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버리면 돼. 알았지? 지수가 음수이면 역수이 되고 꼭 기억하세요. 알았지?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큰일 났네. 졸리면 안 되는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면 정수일 때는 밑이 뭐면 안 된대? 0이면 안 된대요. 밑이 0이면 안 된대요. 그거 나와 있고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범위까지 조금 확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인 거 가볼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거 뭐 해볼까? A의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알았지? 근데 얘는 있잖아. 특징이 있다. 어떤 거냐면 얘를 세제곱하잖아. 그럼 뭐가 되지? A가 돼요. 지수 법칙 의거하면
요걸 이렇게 곱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나요? 그치? 근데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제곱근 루트 A요. 아까 쌤이 얘도 세제곱근 루트 A라고 한다면 X세제곱은 A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세제곱을 하면 A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쌤이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거냐면 A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A랑 똑같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그 네모 박스 한번 눈팅으로 보시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이 어때야 된대요? 거기다 제발 하이라이트 완전 진하게 별표해놔. A가 어때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진하게 별표해놔. 제발 밑이 0보다 클 때만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어. 지수 자리에. 밑이 0보다 클 때만.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 됐죠? 네, 쌤 한번 문제 좀 시켜볼게요.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2번 있죠? 눈으로 보세요. 손대지 말고 눈으로 봐봐. 15페이지 2번. 봤어? 정답이 마이너스 27인가요? 27인가요? 15페이지 2번. 정답이 마이너스 27인가요? 27인가요? 27.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마이너스 27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왠 줄 알아? 지금 그 2번 있잖아. 1-3번에 2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마이너스 3에 4제곱 하고서 여기에 4분의 3제곱 있지. 그럼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수법칙 여기서 그냥 땅땅 해버린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7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고. 안 그럴 것 같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어떻게 나오냐? 아마 우리 라이트 센에 있을 텐데 답이 틀렸다. 어디서 틀렸냐? 1번, 2번 막 이런 거 있잖아. 찾으라고. 틀린 부분 찾으라고. 이렇게 문제 나오기도 해. 서연이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을까? 네, 서연이 자꾸 흰자가 선생님한테 보여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좀비 같아가지고. 저희 스탠딩 책상을 여기 가운데로 좀 끌어가지고 카메라만 가리지 않게. 네. 서 있는데도 존다. 그럼 여기서 그 우산꽃 노래 한번 부르라고 쌤이 이제 시켜야 돼. 유튜브 스타예요, 유튜브 스타. 조회수가 몇 회였지? 거의 내가 어제인가 엊그저께 또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13,000인가? 아, 1,500. 1,500회래, 1,500회. 진짜로. 어릴 때 우산꽃 맞나? 제목이 근데? 우산꽃 노래를 불렀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어? 뭐라고? 너? 너? 뭔데? 선생님 이따 알려줘. 검색해보게. 왜? 뭘로 뽑는데? 실로 뽑아? 실로 엄마가 짜고 다니잖아요. 제가 해본다고 그냥 이마만 오지게 치는 거예요. 아, 네가 이마를 쳐?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 우리 찾아보자. 오늘 숙제입니다. 저 영상을 찾아서 링크를 쌤한테 보내주는 친구한테 소정의 선물을. 오, 대박이다. 니네가 나보다 더 유튜브 스타네 진짜. 나는 꾸준히 유튜브를 하지만 절대 10,000회는커녕 1,000회도 안 나오는데 대단한 친구들. 아무튼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수법칙을 여기에다 유리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밑이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먼저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81이라고 먼저 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하면 내저거 81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4분의 3제곱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알았지? 지수법칙 쓰려면. 그래서 27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 절대 마이너스 27이라고 해서 틀려서 오지 말 것. 됐죠? 네, 그것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다음 페이지. 이제 지수 자리에 뭐도 집어넣을 수 있다? 실수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수, 뭐 루트 2,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지수법칙 쓸 수 있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이 양수일 때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여러분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말 너네 선배들한테 내가 이걸 시켰을 때 정말 오지게 한 명씩 답하라고 쌤이 얘기해 볼게. 자, 세제곱근 루트 a의 제곱입니다. 이걸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보세요. 우리 서연이부터, 서연이래. 민서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알았지? 여기 이제 정석책 그 아까 전에 쌤이 13페이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쫙 나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거. 그쵸? 유리수일 때. 그래서 얘를 몇 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딱 봐봐. 직관적으로 봐봐. 뭔 소리야? 제곱하면 2. 이런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얘 보면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나만 되나? 자, 마찬가지. 얘 보면 뭐 하고 싶은 생각? 세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얘 세제곱하면 얼마라는 소리야? a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해야지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됐지?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민이 한번 가볼까요? a의 4분의 3제곱 뭐라고 써야 돼요? 4제곱. 근? 루트 a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우리 벨라 한번 가볼게요. 4제곱근 루트 a분의 1이요. 내가 정말 이걸 내가 오지게 시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한다고. 뭐라고 해야 돼? 빨리 생각해요. 뭐야? a에 a의 4. 주여. 아닌가? 역수잖아. 역수면 일단 지수가 마이너스 4. -4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a의 4제곱분의 1이에요. 알려주지 마. 그럼 나 지금 이건 뭐 어떻게 써야 돼? a의 몇 제곱이야? a의 3이. 그래, 그거 역수야.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생각보다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써는 줄 알아? 이거 지금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겁나 쓴다고. 응? a의 4분의 1제곱. 그거 아니잖아. 알았지? 또 한 번 해볼까? 옆에 우리 이현이 세제곱근 루트 a의 세제곱 5제곱근 루트 a의 세제곱 분의 1 a의 마이너스 옳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간? 속도 따라와야 돼요. 알았지? 바꿀 수 있는 거. 벨라가 좀 걱정인데. a의 3분의 1제곱 벨라 해봐. 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여기서 어디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졌잖아요. 마이너스 생겨나게 해야죠. 에? 얘는 세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이제 바보인 걸 입증하는 시간인가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생기게 해야 된다는 뭔 개소리입니까 진짜? 아니 알아요. 다시 2는 쌤이 생략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루트 a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벨라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미 너덜너덜해졌지만 네, 됐나요? 요거 이렇게 지수에서 유리수로 여러분들 바꾸는 거 잘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3번. 그 정석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렵겠지만 한번 해봐봐. 가보자. 좀 어려운 미션을 던져줬지? 그치? 쌤이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한 거랑 쌤이 한 거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비교를 하면서 같이 보세요. 왜냐면 쌤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테니까 일단 얘 볼까요? 얘 있잖아요. 양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3.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죠?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9분의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2분의 1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루트를 씌우고 뒤집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벨라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루트를 씌우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9분의 3. 에? 5분의 3. 아, 야, 2분의 3. 2분의 1은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는데? 3분의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그치? 그럼 벨라, 한 번만 더 해줘. 뭐야? 이거 계산. 세제곱하고 뒤집어. 8분의 27. 네, 그래서 정답이 8분의 27입니다. 됐죠? 괜찮죠? 요거. 지금 뭐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다 얘기하는데요. 쌤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루트 8 있죠? 얘가 루트 2의 세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루트하고 봐봐.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나갈 수 있잖아. 루트 바깥으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8을 뭐라고 쓰지? 2 루트 2라고 이렇게 써주지 않나? 3분의 1제곱이라고 돼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쌤이 지금 하는 건데 볼게요. 24부터 갑니다. 자, 4 곱하기 24는 뭐 곱하기 뭐지? 8 곱하기 3. 그러면 8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쌤이 한번 해볼게. 그 다음 더하기 81은 3의 4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92는 뭐 곱하기 뭐지? 풀지 않았어? 192 뭐야? 뭐라고 돼 있어? 2에 6제곱 곱하기 3?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가볼게. 그럼 얘는 여기는 8 있죠? 8을 우리가 2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나는 얘랑 곱해지면서 얘는 2로 나갈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8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어? 그 다음 또 갈게. 플러스 3의 4제곱 있잖아.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얘랑 똑같아. 지금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이란 소리야. 근데 얘는 세제곱근 루트 봐봐. 3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럼 나는 얘 어떻게 쓸 수 있지?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알았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다 쌤이 쓰게 되면은 얘는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쌤이 지금 그냥 유리수라고 써서 우리가 루트를 안 쓰고 유리수로 계속 표현을 할게. 마이너스 마지막 할게. 요거는 약분이 돼서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곱하면 20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얘네를 다 똑같은 뭐로 볼 수 있는 줄 알아? 동류항으로 볼 수 있다 이거야. 얘를 떼고 얘를 떼고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을 개수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거지. 괜찮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11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지수끼를 저거 더하면 3분의 몇 제곱? 7제곱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얘를 내가 볼 때 있잖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좀 더 욕심 내볼까? 2, 4, 8 모두 다 2의 제곱수의 형태야. 알았지? 그래서 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2에 하고 전부 다 싹 다 지수꼴로 표현하려고 그래. 가볼게.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이 위에는 루트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안하게 2분의 1제곱부터 시작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지금 사실 얘네가 다 뭐하고 있는 상태냐면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있잖아. 위에 루트가 몇 개 있어? 2개야. 바가 2개 있다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하고 제곱근하고 이 둘을 곱해서 봐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6분의 3, 2, 6분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써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 더한다. 곱하기니까 마지막 3개야. 4, 3, 2, 3, 6, 4, 24. 그래서 얘는 24분의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 약분할 거 약분해서 답하면 됐겠죠? 할 수 있겠지? 위에 바가 몇 개 있는지를 잘 보고 내가 몇 개를 곱해줘야 되는지 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이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얘 가볼게. 얘도 A의 몇 제곱인지 하나씩 한번 가볼 건데 가볼게. 봐봐. 얘는 쌤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지금 분자 같은 경우는 루트 A하고 곱하기 얘이지. 몇 개 있냐고 지금 루트가. 2개 있잖아. 봐봐. 그럼 여기는 3하고 2를 곱해서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얘는 얘도 위에 얘하고 얘 2개 있잖아. 4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해야 되겠지? 기준이 있냐고. 기준이 없죠? 그치?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 통일을 시켜주라고 그랬다고. 통일을. 여기 지금 2잖아. 얘 6이잖아. 얘 4잖아. 그럼 뭘로 통일해야 된다고, 민서야? 12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나는 얘를 12제곱근 루트 하고 합쳐. 됐지? 그럼 얘는 뭘로 합칠 수 있어? A의 세제곱 가는 거야. 얘는 A의 6제곱 가는 거야. 얘는 A의 제곱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 샥샥샥 이렇게 해가지고 답하면 끝이야. 됐지? 얘.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 자, 루트. 얘는 2개야, 2개. 2하고 3이니까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하는 거고. 얘도 2개야. 3, 3 곱해서 9제곱근 루트 A의 제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지? 얘는 하나야. 4제곱근 루트 A. 그 다음 얘는 2개야. 3, 4, 12 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지? 통일을 시켜줘야 돼. 통일을 6, 9, 4, 12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통일을 시켜준다면 이거 좀 빡센데? 해가지고 쌤이 뭐 했냐면은 일단 요 2개를 해봤어. 뭘로 맞출 수 있어? 18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얘는 A의 세제곱, 얘는 A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 루트 안에가 A의 7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분모 가볼까요? 4하고 10이라서 쌤이 12제곱근 루트 A라고 한 다음에 얘는 세제곱, 얘 4제곱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땡큐. 12하고 4가 있어가지고 약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통일시키는 기준이 잡힌 것 같지 않아? 얘를 뭘로 만들어? 18로 만드는 거야. 6으로 바꾸고. 됐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18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 있겠지. A의 6제곱분의 A의 7제곱이니까. 괜찮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바가 몇 개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 여러분은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정석책에 있는 모범 답안은요. 아쉽게도 전부 다 분수로 계산을 하게끔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쌤한테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냐, 얘처럼? 아니면 이렇게 뭔가 기준이라는 걸 통일시켜서 맞춰서 푸는 게 더 편하냐. 내가 평상시에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또 거기서 삐끗해. 그러니까 둘 다 뭐 상관이 없거든요, 솔직히. 선생님은 주로 이 방법을 좀 고수하는 편이긴 하는데 나는 유리수로 바꾸는 게 편하다? 그럼 유리수로 바꿔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제곱, A의 6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유리수를 계산해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좀만 쉬었다 갑시다. 계산하는 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이제 쌤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쁘게 계산을 하죠. 여기에 이제 뭐 3분의 4, 그리고 이거는 9분의 8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건 밑에 36, 그 다음에 위에 24 해서 여기 있는 건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저렇게 번분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딩처럼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서 쌤이 간단한 산수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는데 여기는 얘를 약분할 수 있는 형태를 곱해주는 거예요. 네, 9를 곱해줌으로써 해결할 때 분모는 9 더하기 3, 분자는 9 빼기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번분수 계산할 때요. 알겠죠?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연산하는 것 쌤이 조금 보려고 하는데 A제곱, A세제곱, A4제곱 이걸 보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승영군 뭘 하고 싶죠? 본능 뭐 하고 싶습니까? A제곱으로 묶고 싶죠? 그럼 얘가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으로 묶일 겁니다.
그쵸? 그럼 쌤이 이거를 살짝만 바꿔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3제곱, a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승현군 뭘로 묶을 거예요? 쌤이 위에서는 a의 제곱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 왜 a의 제곱이지? 4제곱으로 묶으면 안 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을 때 그치? 그러면은 공통 부분 묶으면 차수가 낮은 걸로 보통 묶는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마이너스가 취해져도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그러면은 1 플러스 A 제곱으로 되겠지. 왜? 얘가 만들어지려면 1, 얘는 A, 얘는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몇 번을 좀 하고 싶냐면 연습 문제 잠깐 볼까요? 우리 19페이지. 연습 문제 1-6번. 네, 연습 문제 지금 1-6번을 보면은 x가 6제곱근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위에 분자는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x의 10제곱까지. 아래 있는 분모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아래 있는 분모가 마이너스가 취해져 있을 때는 뭐로 묶어라? x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묶어라.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이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해서 x의 10제곱까지가 맞나요? 이거 지금? 네,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보여요. 뭐가? 약분이 되는 게 바로 보입니다. x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는 거는 역수 x의 12제곱이라는 소리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를 쓱 가리면 x의 12제곱분의 1인데 다시 역수를 취해라 했기 때문에 x의 12제곱으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여기서도 봅시다. x는 6제곱근 루트 2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x를 6제곱하면 2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럼 12제곱하면 얼마야? 4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쌤이 저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 1-4번부터. 기본 문제 1-4번은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이 해도 되긴 하는데 네, 빨리 한번 봅시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하고서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4분의 1제곱. 자, 합쳐죠, 합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지수에다 2를 곱한다라는 얘기. 그럼 이 부분만 계산을 해도 이미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곱해져 있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이게 지금 곱해져 있다고. 그치?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될까? 얘를 제곱한 거 빼기 얘를 제곱한 거. 그럼 우리는 A 빼기 B. 그래서 요걸 답으로 얘기하면 끝이야. 그렇지?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을 볼 때 야, 진짜 이거를 내가 정말 선생님 진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인수분해고 두 번째가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치? 우리 승현이가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다면 A-B의 세제곱 한 다음에 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더하기 3AB 네, A-B. 혹시 인수분해도 한번 가볼까요, 승현이?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수두룩빽빽해. 고1은 말할 것도 없고. 저게 진짜 계속 쫓아가요.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좀 외워두세요. 지금 못 외웠다 하면은 그냥 저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저거 못 외웠다.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외울 때 이거 백날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외우면 안 외워져요. 이게 형태가 이렇게만 나옵니까? 아니죠. 막 변형돼서 막 5만 가지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얘를 보자마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뒤에 부분 말이에요. 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부호를 둘을 곱해서 부호 바꾸는 겁니다. 곱하고 부호 바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꼴을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꼴을. 왜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2번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A 빼기 B가 있는데 그걸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그대로 세제곱을 한 꼴이 얘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난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앞에 거 제곱이니까 A의 3분의 2제곱 두 개 곱해서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인데 부호 반대로 하라 그랬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인수분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저 꼴을 외워둔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을 거니까 네,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1-5번. 자, 기본 문제 1-5번 빨리빨리 가볼게요.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4래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거 뭐 중딩 문제 아닙니까? x의 2분의 요 정도만 좀 다르겠네요.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요 정도?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 이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게 맞다니까.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 이거잖아. 이거 다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거 맞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얘니까 그대로 이걸 뭐 하면 되는 거야? 제곱하면 얘네 되는 거 아니야? 제곱? 그치? 그럼 나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몇 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4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4제곱을 하는 대신에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치? 그냥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 입장에서 얘는 뭐 하라는 소리야? 세제곱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다면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3배에 2개 곱한 거에다 x의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걸 그냥 답으로 해도 괜찮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2번 봅니다. 2번은 좀 상황이 반대예요. 뭐냐면 분명히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7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반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다 뭔가 루트를 씌워야 되나? 막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치환하면 돼요. 치환. 근데 얘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얘를 치환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a 더하기 a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긴데 뭘 알려준 거냐면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을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지. 됐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을 하고 2를 뺀 거죠? 이게 지금 7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 플러스 a분의 1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3이나 마이너스 3. 그런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 네,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1-8번.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8번 얼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x가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자, 요걸 나타낸다는데 1번부터 2의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자, 이거를 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쌤이 이거를 봤을 때 잠깐만 저걸 세제곱을 먼저 하게 된다. x의 세제곱? 그럼 쟤를 x의 세제곱을 여기다 한번 해볼까? x의 세제곱? 그러면은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라는 소리네. 그치? 그럼 얘는 이게 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이게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쌤이 한번 써볼까? 전개하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조금 오버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2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연결을 한번 시켜볼래?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는데. 이 둘을, 이 x의 세제곱,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쌤이 본다면, 이 둘을 더하라고 했을 때, 그쵸? 그 자리를 여기다 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를 a요, 얘를 b요 라고 여러분 한 번만 봐줄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x 세제곱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쵸? 그럼 각각을 세제곱을 한 거니까, 앞에 거 세제곱하면 2가 될 거고, 뒤에 거 세제곱하면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잘 보세요. 플러스 3ab가 되는데 a, b 이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게 보이죠? 1이 되는 거니까 생략이 가능하고, 그럼 여기에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a, 얘를 b, 그럼 쌤은 여기다가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는데요.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그냥 바로 2 더하기 2분의 1이 됨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 한 번에 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저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캐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쌤이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2배에 2 플러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4 더하기 해서 5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2번도 가볼게요. 2번. 2번은 루트 x제곱 빼기 4 하고서 갑자기 여기다가 또 x를 빼고 전체를 대제곱을 해라. 난리가 났죠? 이 경우도 뭔가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로 스르륵 해서 참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저걸 봤을 때는 우리가 떠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굳이 쌤이 하나를 뽑자면 약간 이런 느낌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해볼게. 얘죠? 한 번만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 그냥 답을 말해버려. 답을 말해버려. a 플러스 b의 제곱 에다가 4ab를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미죠? 그냥 답을 말해버리려고. 뭐냐면 a를 얘로, b를 얘로 본다고 칩시다. 그죠? 여기 x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4배의 ab, 저 둘을 곱하게 되면 1이니까 요게 가능한 거겠죠?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x 저거의 2의 3분의 1제곱에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네. 근데 요것도 사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긴 했겠죠.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 이 얘기입니다. 루트 안에다가. 그쵸? 근데 너네는 알아. 뭘 아냐면, 루트에 제곱이 들어가 있네? 루트에 x 제곱이 되어 있네? 이걸 우리 x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쌤이 저 식을 정리하면 요게 제곱이 된 꼴이 그대로 요 안에 들어가고 루트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x 저 그대로 갑니다.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요렇게 하고 전체를 지금 세제곱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치? 2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제곱에 1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양이냐고 음이냐고 지금 둘을 뺐을 때. 역수를 취했을 때 니네 그거 알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봐봐. 5하고 5분의 1 역수를 취한 게 더 작은 경우가 있잖아. 근데 역수를 취했는데 더 큰 경우도 있기는 해. 그렇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지? 그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기준이 나뉘어지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있는 2의 3분의 1제곱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야.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1이 뭐냐면 얘야. 얘게 1 아니야? 그럼 2의 3분의 1제곱은 당연히 얘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0제곱이랑 3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1보다 큰 놈이야.
그럼 역수를 취한 이놈보다 얘가 더 큰 놈이라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면은 얘는 양수야.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대로 나온다 이 얘기야. 다시 빼.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슉슉슉 세제곱. 됐죠? 그럼 얘네가 없어져요. 요렇게 두 개가. 됐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된다 이 얘기네요. 그치? 근데 이거 뭐가 내가 틀렸는데 어디가? 선생님 어디가 틀렸어? 왜냐면은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나 어디 틀렸지? 쌤 어디 틀렸니? 아니 여기 이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빼기 루트 그럼 2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저거 들어가는 게 맞잖아. 1보다 큰 놈이고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빼기가 맞나? 빼기도 맞는데? 오이씨 나 어디가 틀렸지? 이런 다 잘해놓고 얘가 이게 맞지? 응? 답이 근데 답이 여기 마이너스 답이 왔구나. 깜짝이야. 얘가 마이너스 2 요걸 같이 끌고 가. 이 세제곱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라 이 문제의 정답이 마이너스 4예요. 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헤맸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괜찮아?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가 2배인 거라서 쌤이 여기에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사실 얘도 2의 1제곱이라서 이 두 개를 한 다음에 해도 뭐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긴 하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 지수가 유리수가 들어가려면 밑이 양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따로 빼세요. 요렇게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수가 자연수니까 상관이 없거든.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연결하면 풀 수 있겠네요. 다시 넘어갈게요. 마지막 하나, 기본 문제 1-6번. 이거하고 로그합니다. 네. 가자. 2의 2x제곱이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볼게요. 2의 2x제곱이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1번부터 2의 세제곱분의 1에 얼마? 마이너스 4x제곱. 얘부터 볼까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바로 얘랑 곱하면 되겠죠? 2의 몇 제곱? 12x제곱. 그래서 쟤를 몇 제곱? 6제곱해서 3의 6제곱 하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아까 쌤이 갑자기 막 번분수 뭐 요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번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얘 때문인데 얘가 지금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사실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2의 x제곱분의 1,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1 요 모양이라고. 이럴 때 우리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할 수 있다? 안 돼, 승현아! 여기에 뭘 곱할 수 있다? 2의 x제곱, 2의 x제곱을 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가 분모가 뭐가 되냐면 2의 2x 더하기 1, 그 다음 2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이 자리에 이제 3을 뿅뿅 집어넣어가지고 답하면 끝이고. 쌤이 번분수를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됐죠? 3번 봐봐. 승현, 3번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 분자에 뭐 곱할까요? 오. 여기다가 2의 3x제곱을 곱하면 돼. 얘 때문에. 알죠? 2의 3x. 요렇게. 됐지? 그럼 여기 하면 얼마야? 자, 가보자. 2의 4x 더하기 2의 2x 2의 6x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지 뭐. 이제 다 뿅뿅뿅 집어넣어서 답하면 끝이라고. 알았죠? 2의 2x제곱을 제곱하고 제제곱을 해서 답하면 끝. 별거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면 지수가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생략할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는 문제가 1-2번에 1번이요. 1-2번에 1번. 네, 그거는 네, 숙제로 하지 마세요. 쌤이 연습 문제는 현재 우리 반에서는 숙제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연습 문제는 쌤이 옵션 사항으로 넣어놓을 거예요. 내가 수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습 문제를 따로 풀어오라고 시킬 거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오는 친구들만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로그로 넘어갈게요. 대망의 로그. 로그를 쌤이 이제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쌤은 뭐라고 하냐면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수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8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벨라 몇 제곱하면 8 되죠? 3제곱. 그럼 쌤 또 여기다 물어볼게요. 2의 몇 제곱을 하면은 64가 되죠? 6제곱을 하면 64가 되죠?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2에 몇 제곱을 하면은 9가 되나요? 모르죠, 얘를. 그치? 수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딱 걸린 거야. 로그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수로 내가 그 원하는 실수들을, 그러니까 실수를 내가 원하는 미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9 같은 실수는 밑을 2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로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예요.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로그의 정의서부터 지수랑 로그랑 변환하는 과정까지 몽땅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쌤이 여기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로그를 이야기를 하려면 A의 X제곱이라는 요 지수, B라는 요 지수를요, 우리가 로그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저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쿵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쓸 수 있대요. 로그 2의 9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 가보자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진수라고 부를 겁니다. 진수. 그래서 쌤이 요 두 개가 헷갈린다 하면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 된다 라고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과정, 마찬가지로 로그를 지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아까 전에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수로 표현할 때 요 X자리에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다면 여기 있는 밑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지?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로 표현을 했다면 그 지수의 대전제가 그대로 로그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밑과 진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밑의 범위는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수에서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B 잠깐 볼게요. 얘 볼까? 밑이 이미 양수예요. 생각해 빨리. 양수를 거듭 제곱을 졸라 하는데 갑자기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수도 0보다 큰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한 번 해볼게요. 쌤이 1을 5제곱했어. 승현 얼마예요? 1이요? 그럼 1을 마이너스 5제곱해서 얼마예요? 1이요. 1을 100제곱해서 얼마예요? 1이요. 이렇게 밑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계속 1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잠깐만. 그럼 여기 5, 이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가 5야, 마이너스 5야, 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얘를 모른다고 했을 때 1의 x제곱은 1이래. 그럼 이 x가 뭐냐 이거야.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긴 큰데 절대 뭐가 될 수는 없다? 1이 되는 상황은 보지 말자 라고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게 밑진수 조건입니다. 알았지? 여러분들이 로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조건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막 해찾는 거 할 거거든요. 우르르 쾅쾅 다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까먹어요. 방정식에 꽂혀가지고 로그라는 걸 까먹어. 부등식에 꽂혀서 로그라는 걸 까먹는다고. 밑진수 조건을 제발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두시길. 한글로 외우세요. 한글로. 밑은 1이 될 수 없고 0보다 크다. 밑은 1이 될 수 없고 0보다 크다.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 때도 이게 뭐 우리는 여기 우리 승현이밖에 없긴 하지만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로그를 쓰라고 하면 막 난리예요. 밑이 뭔지를 모르겠어. 밑이. 그러니까 로그를 쓸 때 밑이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밑이 10일 때는. 그러니까 밑을 얘가 안 쓴 건지 밑이 A라는 건지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를 좀 하자면 웬만하면 여기 라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밑을 좀 그 아래쪽에 쓰면 어떨까? 네, 그걸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한번 해봅시다. 쌤이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살짝만 한번 보여줘 볼게요. 5는 밑을 2로 나타내고 싶어. 됐지? 밑을 2로 나타내고 싶어. 밑을 2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여기 지수에 뭘 써야 되냐 이거지. 그럼 이제부터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로그 2의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 5라는 실수를 밑을 2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위에다 지수 자리에 뭘 쓰면 된다? 로그를 쓰면 되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로그 2의 5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돼. 말하면 돼. 그럼 우리는 2라는 게 밑이고 5라는 게 진수라는구나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 괜찮지? 하나만 더 해볼게. 이 똑같은 얘기인데 2의 x제곱은 5. 그러면 저 x가 뭐야? 라고 해도 똑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2의 5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지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x가 얼마인지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가 뭔지 바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너네한테 7을 로그 7의 3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네, 3이라고. 여기는 이 진수가 그대로 됐죠? 네, 그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만 해볼게요. 로그, 요것도 한번 할 수 있을까? 로그 A의 3은 B래요. 자, 요거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 A의 3은 B다. 이걸 지수로 바꾼다? 오호. 그럼 얼른 센스 있으면 이걸 봐야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밑이 그대로 가서 A에 뭐라고 써줘야 되나? 자, 간다잉. 여기 지금 보면은 로그 A의 B, X가 로그 A의 B면 보여? 순서 갈게. A의 X제곱은 B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지? 지수로 바꿀 때 변환할 때 A의 X제곱은 B 이렇게 변환하는 거야. 다시 그럼 여기 나왔지? 그럼 A의 몇 제곱은? B제곱은 얼마? 3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A의 B제곱은 3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로그 A의 X는 3이래요. 이번에는 쌤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X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A의 몇 제곱? 세제곱은 X 했기 때문에 여기다 A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됐죠? 하나 더. 2의 5제곱은 마지막 B. B가 얼마죠? 32예요. 32. 근데 그거를 쌤이 쓴다면 봐봐. 5는 로그 2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다시 요걸 내가 좀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로그 3의 81은 얼마라고 써야 되나? 4. 오잉? 자, 봐봐. 2의 5제곱이 쌤이 32라 그랬죠? 그럼 저 5는 로그 2의 3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2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32는 5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81은 3의 4제곱이잖아요. 로그 3의 81은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로그 마지막 A는 뭐라고 하면 되지?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또 가볼게. 로그 A의 1은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장난 아니지? 봐봐. A를 1제곱,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 이건 그냥 외워. 똑같아. 그럼 1. 그리고 외우세요. 진수 자리가 1이잖아. 그럼 무조건 0이야. A에 뭐가 들어가던지 간에. A는 대신 양수고 1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 나 항상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 야, 이거 0이잖아. 그럼 진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았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얘기를 쌤이 주르륵 했고요. 지금 그 내용이 뭐 2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 2-1번 한번 봅시다. 지금 기본 문제 2-1번 보면은 다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부터 로그 8을 미수로 하는 0.25가 x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25는 얼마야? 0.25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라볼 때 얘들아 이렇게 바라봐야 돼. 8의 x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8의 x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좀 편하게 우리가 항상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술통이라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로그든 우리가 지수든 계산을 할 때,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미술통이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야. 알았지? 8하고 4분의 1이면 충분히 미술 통일시킬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그치? 8을 뭐라고 쓰면 될까?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 4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될까? 2의? 옳지. 그럼 3x가 마이너스 2네. 그럼 x의 값은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네,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여러분은 날아다닐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소개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로그의 저런 정의들을 좀 연습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볼까? 2번도 로그 2 루트 2의 64가 x래요. 자, 요 x를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자, 2 루트 2의 몇 제곱? x제곱이 64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항상 기본, 미통일. 2 루트 2, 이거를 2의 몇 제곱인지를 바꿔야 돼. 2 루트 2는 2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외운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 루트 2는 2분의 3제곱. 2 루트 2는 2의 2분의 3제곱. 됐죠? 근데 얘가 64면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3x가 얼마? 6이래요. 그럼 x 얼마? 이렇게 답하면 된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 또 그 아래 로그 x에 81 얘가 이래요. 요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x의 제곱은
81 이거 아닌가? 얘의 제곱은 8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x를 뭐라고 얘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x가 어디 자리에 가 있냐고. 밑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만 얘기해야 된다고? 양수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x는 얼마? 9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또 4번 갈게요. 4번. 로그 x의 9는 3분의 2. 역시나 또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x의 3분의 2제곱이 9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이거 찾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x를 찾고 싶을 때 지수법칙 이용하세요.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는 건 x만 남기고 싶을 때 우린 몇 제곱하면 되냐면 2분의 3제곱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x가 얼마? 2분의 3제곱? 9? 2분의 3제곱? 27. 이렇게. 됐죠? x는 27.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6번도 계속 해볼게요. 5번, 6번. 5번. 로그 25의 x제곱. 로그 25의 x제곱이 아니라 x잖아. 이게 1.5면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의 몇 제곱? x의 2분의 3제곱이 아니 25의 2분의 3제곱이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x 얼마야? 서현 x 얼마예요? 멍을 때리고 있다. 25는 5의 제곱이다. x는? 아니지, 여기 약분하잖아. 5의 세제곱. 그럼 얼마? 125. 이렇게 해야 돼. 지수법칙 하면 2개 곱해줘야지. 된 거 맞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6번. 로그 6에 요거 문제 재밌어. 로그 64x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 조금 쌤이 욕심 내볼까? 승현이 여기 안에 있죠 얘. 얘가 없다고 하고서 로그 6에 얼마가 마이너스 1이에요 혹시? 6에 마이너스 1제곱이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6에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린 뭐라고 하죠? 6분의 1.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야. 그래서 로그 64에 x가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이 얘기는 64에 6분의 1제곱이 x 이렇게 간다는 소리고. 근데 64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고? 2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x 얼마야? 서연이? 세제곱? 왜? 아니 야 여기 6이랑 여기 6분의 1을 곱하는데 어떻게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지? 2의 1제곱이잖아. 여기도 얘 곱해가지고 5의 세제곱이니까 125라고 얘기를 했잖아. 괜찮은 거 맞아요? 지수법칙 하면 a의 x제곱에 y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a의 xy제곱이 되는 거예요. 저거 곱해버리면 된다고. 알겠지? 네. 넘어갈게요. 자, 로그 성질. 빨리 눈팅으로 봐봐, 로그 성질. 로그 성질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네, 왜냐, 쌤이 조금 이따 여러분들 한 70문제 던져놓고서 연락 풀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미션을 줄게요. 23페이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네, 2개 외우세요. 네모 박스. (23페이지) (25페이지) 2개 외워. 볼게요. 로그 기본 성질부터 볼게요. 물론 이게 지금 미시 양수고 그 다음에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미시 양수고 진수도 양수인데 미스는 1이 아닐 때의 상황을 두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볼까?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똑같다.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고?
1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밑이 있고 진수가 1이면 얘는 그 로그 값은 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쌤이 방금 전에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얘기했잖아요.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X 더하기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Y라고 할 때요. 밑이 똑같을 때 진수끼리의 뭐라고요? 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X, Y 해서 진수끼리의 곱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X 빼기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Y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뭐요? 나눗셈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 분모로 갑니다. 네,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 분모로 가요. Y분의 X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 분모로 간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4번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그 A의 X의 N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밖으로 빠질 수 있답니다. 로그 A의 X. 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대요. 쌤이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이거는 또 어떻게 해? 이렇게, 이건 정말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블라블라 X. 이렇게 해서 얘 몇 번? N번. 곱해졌다라는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진수끼리의 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블라블라 로그 A의 X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라고. 그래서 얘는 N번 더했구나. 로그 A의 X가.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갑시다. 밑변환 공식이라 해가지고 밑변환 공식 5번이라고 쓸게요. 자, 로그 A의 B 이걸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어떤 로그를 연산하려면 밑이 다 똑같아야 돼. 알았지? 그럼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찢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로그 C의 A 이걸 찢어. 얘는 분모, 얘는 분자, 로그 C의 B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야. 마지막 로그 A의 B인데 내가 밑을 B로 바꾸고 싶어. B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인데 그게 1이죠. 그치? 그래서 쌤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밑하고 진수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꼴이 보이면 이 둘은 역수 관계인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역수 관계이다. 곱하면 얼마? 1이죠? 그치? 그래서 곱해서 1이 되는 건 역수 관계다라고 여러분들 외우면 됩니다. 괜찮죠? 쌤이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일단 그냥 뭐 쌤 얘기를 잘 이해를 했는지 뭐 간단하게 요것만 잠깐 보자면 로그 2의 9 그 다음 곱하기 로그 3의 8 자, 요게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얘는 9는 3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이에요. 바꾸세요. 3의 제곱으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에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놈하고 이놈은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어요. 곱하면 서로 얼마? 1인 역수관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문제를 쌤이 지금 한 70문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러분들을 풀릴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를 제일 빨리 정답률이 제일 높은 한 친구만 숙제를 제외를 시키고요. 그 프린트 숙제. 네. 나머지 친구들은 그 프린트를 쌤이 3장씩 더 줄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을 연습을 더 해서 오면 돼요. 로그 계산을 못하면 답이 없어요. 알았지? 답이 없어. 쌤이 그거 좀 잠깐 줄게요.